뭐 어떤 분들은 목사라는 이 호칭 붙여주던데 그냥 정광훈 씨 네. 구속영장 발부돼서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게 그냥 뭐 단순하게 정치 선동꾼으로서의 문제가 아니라 뭐 코로나19라든지 이 대응하는 거 보면 사실상 이 정부를 공권력을 조롱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도주의 우려까지 있다. 뭐 그래서 결국에는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더라고요. 딱 지금 맞는 말이 만시지탄 사필규정.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사실 전광훈 그 한기총 회장을 몇 차례 구속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이 안 되면서 이 사람의 이런 사회를 위해서 해악을 끼치는 행위가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결국은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번에 구속이 그 영장이 발부된 거는 너무 늦었지만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그분이 한 행위가 선거법 만약 보통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다 혹은 우리 후보자들이 그런 그 선거법 위반을 그런 정도로 했다라고 하면 저희들은 진작에 구속됐을 겁니다. 이건 뭐 일고의 다툼의 여지도 없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 사례이기 때문에 상대 당에 대한 흑색선전이고 낙선을 노골적으로 하는 것이고 특히나 그 당사자가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럴 경우에는 선거권이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할 때 선거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낙선과 당선을 위한 어떤 행위 이런 것들 일체를 못하게 돼 있어서 훨씬 더 크게 가중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없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우리 국민들을 선동하고 했던 것이 저는 너무 늦게 됐지만 그래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 저는 그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 뭐 이분들 평화나무 분들의 중간에 공로가 엄청 컸어요. 최소한 선택과 집중, 이 정광훈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굉장히 열심히 노력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최소한의 법치주의의 최소한만 적용을 해도 뭐 구속이 불가피했을 거고요. 너무나 자연스럽고요. 특히 이번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잖아요. 요것을 정면 위반한 거. 종로구에서 서울시에서 지금 이 고발을 해놓은 상태잖아요. 저는 이것은요 소시오패스가 아니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봐요. 굉장히 반사회적인 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오히려 선동해가면서 그러니까 희한하더라고요. 좀 이거는 그러니까 자신이 옳다라고 하는 이 집착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은 지금 온 나라가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긴장해가지고 있는데 집회 좀 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지자체장이 나서가지고 호소를 하는데도 거기다 대고 정면으로 이런 반사회적인 행위를 한다? 저는 오히려 이게 훨씬 클 것 같아요. 선거법보다. 그러니까요. 엄하게 다스려야 되고. 그동안에 이제 계속 뭐 소송에도 불응하고 조사에 불응하고 했었었는데 이제 구속이 됐으니까 아까 그 우리 민비 말씀하신 것처럼 집시법 위반과 관련돼서도 조사를 이제 계속할 수가 있고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또 감염병 예방 관련 모금 정치자금 이외에 또 모금과 관련된 이거 위반 그다음에 요번에 이제 감염병 관련된 위반 그러니까 죄목이 뭐 한두 개가 아니라 한 7, 8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구속된 상태에서 착실하게 탈탈 털어서 전광훈의 죄목을 우리 국민들이 다 알 수 있게끔 그래서 어리석게 거기에서 호응을 해줬던 이런 분들도 야 우리가 정말 착각했구나 잘못했구나 라고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아까 우리 푸나님이 평화나무 말씀하셨는데 전광훈 목사가 한기총 회장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기독교계의 뒤에 숨어서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게 했던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정치인들도 자칫 그와 내가 나서서 심하게 대립을 할 경우에 기독교계 일각에서 비토가 생기면 아무래도 선거를 바로 앞둔 지점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솔직히 고백컨대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서지 못한 이런 측면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에 같은 이제 그 기독교계에서 적극적으로 그 전광훈 목사의 실체에 대해서 고발하고 알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 노력 이런 것들이 지금 우선은
그 결실의 초반기에 접어든 것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정말 국민을 대신해서 그분들께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흐뭇하죠? 뭔가 이렇게 서로 심리적 연대가 막 이루어지는 이런 느낌. 그 종교사회학자들이 이제 종교의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긍정적인 이런 기능들을 쭉 제시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회 통합이거든요. 이를테면. 그런데 종교가 빗나가면 오히려 사회적 갈등, 분열 이걸 심하게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사실 이번에 이 정광훈 씨 사건이나 이 몇 가지 요즘 진행된 걸 보면 여기저기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걸 보면 이 종교라는 게 어떤 사회에서는 다 있는데 이게 제대로 돌아가도록 그 사회가 좀 건강하게 좀 구성되고 또 운용돼야 한다 이런 느낌을 자주 갖죠. 제가 말을 굉장히 지금 조심하고 있는 겁니다. 에이, 왜 그래? 아니 진짜 희한하네요. 부자 몸조심이라고 가장 당선에 가까워진 분도 굉장히 조심스럽군요. 이게 야 선거판 이거 진짜 내가 쪼는 맛이 다 있네. 그래서 선거를 꼭 이렇게 4년마다 한 번씩 해야 돼요. 그래서 리셋이 되는 거죠. 네, 정화가 돼요 좀. 격전지 성장하게 복귀왕은 네. 그래도 좀 싸울랍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광주에서는 이제 이 내부 경쟁자를 이기면 사실상 당선이고 저기는 당선 가능한 험지를 만들었고. 야, 자 어쨌건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정광훈 씨는 황교안의 최측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웠으면 이 처음으로 황교안 씨가 말을 돌려서 주말에 밖에서 집회하는 거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투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나저나 확진자를 접촉한 의원님들, 국회의원분들 이 감염 안 돼서 천만 다행이에요. 정말로 다행입니다. 아직 모르죠, 사실. 아직 모릅니까? 아까 황교안 대표 이야기를 해서요.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가 장외 집회를 할 때 그 옆에 가서 함께 환호하고 동지라고 서로 손을 맞잡았던 맞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다시 바라봐야 됩니다. 일종의 자기 부정이야. 사실. 예를 들어서 상대적으로 정치는 늘 상대적인 거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현 민주당이 하고 있는 국정 운영에 대해서 못마땅한 부분이 당연히 있으시죠. 그리고 모든 여당은 국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심을 다해서 다소 부족하지만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이 저는 바른 자세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손잡아서는 안 될 세력과 손을 잡고 그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통째로 흔들고 그들과 함께 자기의 정치적 상대라고 생각하는 대통령과 또 여당을 흔들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 과연 이것이 바른 정치인가 정치인들의 바른 모습인가 지금 당장은 전광훈 목사하고 다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지만 그렇죠. 그 사람을 선택할 때는 그 사람의 역사적 발자취를 봐야 됩니다. 황교안 대표의 지난 발자취는 전광훈 목사의 끈끈한 동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황교안 미통당 대표의 멘토시죠. 멘토. 마음의 멘토, 정치적 멘토, 뭐 그게 다 포함된 게 멘토잖아요. 몽땅 멘토. 육체적 멘토는 없잖아. 자, 알겠습니다. 일단 그 이야기